자, 화면 공유됐나요? 네. 음. 제가 항상 기사를 좀 이렇게 주르륵 하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서 좀 이렇게 챕트를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업그레이드가 됐죠. 31번째가 되니까 이렇게 네.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훨씬 보기가 좋죠. 음, 그래서 이제 세계 기후 위기 이야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기후 위기 이야기, 그리고 기후 위기 관련 칼럼 이런 식으로 좀 챕터를 나누면 훨씬 더 좀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세계 기후 위기 이야기, 100년 만에 보고 더 세지고 잦아질 수도 있다. 세계 기상 기후에서 지난달 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셋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을 때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고 말로만 걱정했는데 유럽에서 폭염으로 섭씨 영상 45도까지 올라가고 알프스 산맥 빙하가 녹는다는 게 실감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구촌 기상 이변은 정해진 미래 2040년 평균 기온 1.5도 상승 호우, 가뭄, 폭설 등 뉴노멀 되나 2100년 한반도 45도 폭염 예측, 유행 기후변화 보고서 최후 통첩, 온실가스 줄이기 당장 시작해야. 그거죠. 제가 항상 이 기후위기는 지구의 순환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 식사를 막 밤에 야식도 먹고 또 막 이렇게 먹는 거를 막 무분별하게 먹었을 때 고지혈증이 생기면 어때요? 막힘이 일어나잖아요. 이 혈관에 지방이 차여서 혈관에 막힘이 일어났을 때 뭐가 되죠? 경색이 되잖아요. 뇌에 막힘이 일어나면 뇌경색, 뭐 이렇게 심근경색 이렇게 각각의 경색이 일어나는데 그거 꼭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지금 지구에서 일어난 이 현상이 공기는 이 대기에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고 바다도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순환에 지금 막힘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순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막힘이 일어나니까 얘가 순환이 안 돼서 구름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구름이 순환이 안 되니까 폭우가 내리는 거고 순환이 안 되니까 폭염이 되는 거고 순환이 안 되니까 한파가 일어나는 거고 순환이 안 되니까 폭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이치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순환이 되지 않게 엄청난 산업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자본주의 어떤 논리로, 나무를 그 그러니까 산림을 다 지금, 없애고, 거기서 농작지로 만들고, 대량 생산, 대량 농업,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막힐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 기사를 다 보시면 돼요. 이 세계 기후 위기 이야기도 대한민국 기후 위기 이야기도 하나하나를 따져보지 말고 그 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기후 덮쳐 내년 식량 위기, 2차 식량 위기 우리가 이제 올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작년부터 이거는 계속 코로나 이후에 이게 일어나는데 뭐 2020년도에는 그렇게 막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2021년도에는 계속 이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우크라 식량 수출 재개했지만 유럽 아르헨티나의 무더위 가뭄으로 밀 생산 올해보다 감소 전망, 내년 국제 곡물가 급등 예고, 수입 의존하는 한국 큰 충격.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재난이 일어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대, 대비하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이 굉장히 필요하다. 50년간 차곡차곡 식량 챙긴 일본
추락하는 자금률 쳐다만 본 한국. 이 대비되는 기사가 좀 쇼킹했어요. 제가 뭐지, 로마, 로마사 책을 구하다 보니까 작가가 거의 일본인들이 많았어요. 그 유명한 로마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사에 대한 책을 찾다 보니까 거의 그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로마 제국처럼 이 제국을 꿈꿨기 때문에 이 그 식량 안보를 챙긴다는 것은 곧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살아내는데 되게 급급해서 빠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이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만 보지 말고 거기에서 배울 게 뭐가 있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 안보 50년간 차곡차곡 생겼다는 거. 1970년대부터 생긴 거. 우리 지금 19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새마을운동, 그리고 보릿고개도 있었을 거고, 제가 197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부모 세대는 되게 힘들었겠지만, 저는 밥을 굶고 이런 경험은 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970년도부터 공급망을 구축하고 곡물 터미널 저장고 다수를 확보했다.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그 계속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을 때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했을 때 그리고 일본은 경제 대국이었을 때, 외국에 굉장히 부동산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돌아가는 이 자본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어디에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음. 우리가 뭐 요즘에 금융 투자 뭐 이런 거 할 때,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일본은 만들고 되게 왜냐면 하여튼 오랜 역사로 봐서는 항상 일본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리적으로 안정화된 그 국가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어떤 거를 전략을 짜야 될지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급급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던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걸 템포를 늦추면서 지킬 수 있는 것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배웠으면 쓰레기로 에너지 직접 만드는 코펜하겐 오염물질 제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코펜하겐의 아름다운 소각장 코펜힐 기자가 찾아간 공연장은 소각장 위에 도심 소각장 수증기 이산화탄소만 배출, 녹색 공간은 놀이터 탄소 포집 계획도 덴마크의 폐기물 매립량은 4%에 불과하고 전기 난방열 발전 송전탑 없이 시민에게 공급한다. 지난번에도 제가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도심 한복판에 전력 발전소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처음 설비할 때부터 자연 친화적인 어떤 걸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설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목재를 폐기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소각장을 직접 남편이랑 차를 타고 다녀왔는데 정말 몇 메다 전부터 뭐야 악취로 시작해서 거기를 갔을 때 정말 까마귀 떼가 쫙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막 으스스한 또 새로운 뭔가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설비 시설부터 우리나라는 너무 정말 쓰레기를 쓰레기 취급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한국이 배웠으면 유통기한 지난 맥주 싸게 사고 탄소도 줄인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이제 북유럽에서 가져온 이슈인데요. 코펜하겐 이슈인데요. 코펜하겐 사회적 슈퍼마켓 위푸드 온실가스 10% 음식물 쓰레기 나와 찌그러졌거나 유통기한 임박 진한 식품 멀쩡한 제품들 골라 판매하는 가게가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제가 기사를 드렸을 때 유통기한이 아니라 사용기한인가 그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판매하는 그는 소비자의 선택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식품안전법에 대한 법적인 게 해제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도 정말 어, 뭔가 식량 안보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버리는 식량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퇴근 시간 몇 분 전에 슈퍼마켓의 모습은 인기 있는 제품들을 막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내놓고, 그게 팔리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폐기 처리,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지난,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전부 다 그대로 폐기 처분하는 이런 기사도 봤는데 이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는 편의점과 당근과 연결해서 폐기물 그렇구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그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지금 난리가 난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근데 너무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기사를 보세요. 낙동강은 남쪽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강남은 중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횡성은 중부에서도 오른쪽이죠. 강원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충청은 또 가운데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로 봤을 때 가운데.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거는 한 지역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각 지역별로 지금 전국적으로 각자의 이슈로 기후 위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경색되기 거의 일보 직전이다. 근데 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내일부터 당신은 뇌경색이 될 겁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심근경색이 될 겁니다 하고 몸이 알람을 주나요? 주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어느 순간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낙동강 녹조라떼, 경남은 부산 난리가 났대요. 둥둥 이렇게 했는데 경남은 물 못 줘.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게 그 국가 간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간의 문제도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천에 살고 여기 티나님, 승은님은 거제에 살고 멜로짱님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와 재계님도 은혜님은 목포에 사시고 이랬을 때 그 지역 간에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내 식량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물 좀 그 생수 물 좀 줘 빌려줄래? 주겠어요? 안 주죠. 그죠? 대구에 살아요. 그렇구나. 가까운 데 사시네. 가깝지는 않지, 2시간.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녹조라떼가 생기고 있다. 여기 보세요. 폭염이 이어지는 지난 4일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군 칠곡면 경계 위치에 창녕 함안보 일대 낙동강에서 녹조가 관찰되고 있고 강물이 녹색 물감을 푼 듯한 모습이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녹조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녹조가 생기는 이유는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영양물질 부영양화 수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일사량이 수도권은 비폭탄, 경남은 폭염 맞아요. 물순환 정체라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순환인 거잖아요. 순환. 모든 것은 순환이 잘 되었을 때
그냥 자연의 원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순환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질소와 인을 포함한 여러 물질이 강이나 호수로 흘러들어 영양물질이 풍부한 부영양화가 발생하고 강한 햇빛, 높아진 수온, 물순환의 정체로 남조류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맥락은 같죠. 순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폭우는 없었다. 483 강남 폭포비 이거는 많이 뉴스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횡성에도 물폭탄, 강원 영서 산사태 도로 침수, 양동이 들고 필사의 매수 자금, 남한 정체정선 충청권 이게 좀 정체정선이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가두리 양식장을 생각하면 돼요. 쭉 내려왔을 때 또 거기에 중부에서 그 충청권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가둬 놓는 거죠. 그 비구름을. 그러니까 이게 좀 분산되면 비가 약할 텐데 이게 초집중되니까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펄펄 끓는 바닷물 2% 거대 해파리 강원 고성까지 북상했다. 이제 바닷물도 펄펄 끓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야 뭐,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왜 펄펄 끓겠어요? 안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펄펄 끓지 않겠어요?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고 이게 이산화탄소, 산소 이게 원활하게 이 물질들이 잘 교류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교류되지 못하기 때문에 순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기후재앙 시작인가 기회의 문 빠르게 닫히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IPCC 평가 보고서 주 저자들 분석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수증기가 증가하잖아요. 서울 홍수 이미 서울 홍수 등 이미 IPCC에서 지적했던 물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관측 이래 115년 만에 폭우를 두고 우리가 100년 전에 살았던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분 중에서. 그러면 생애 최초 일어난 폭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국에도 본격적인 기후재앙의 묵시록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크다라는 거죠. 이미 시작됐죠. 지구 온난화 심화될수록 극한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라는 거죠. 이게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성적인 멘트를 쓰지 않아요. 지난해 공개한 IPCC 제1 실무 그룹 보고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한 기회의 창이 아직 열려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거예요. 늦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폭탄을 맞았더니 배추가 53%, 만약에 2,000원 하는 배추면 3,000원 하겠죠? 오이가 59%, 오이는 물을 먹고 자라는 뭐 모든 식물들이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제 친구가 여담이지만 집에 그 물이 되게 수압이 약했대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수압이 약한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몇 년을 살았는데 이번에 아예 물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설비를 불렀더니 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누수가 어디 쪽으로 됐냐면은 그 집 마당에 있는 텃밭 쪽으로 이 누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밭에 아무 물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계속 작물이 오이가 특히나 엄청 잘 열렸대요. 열렸는데 그걸 고치고 나서 오이가 열매를 맺지를 않는데 그래서 이제 물을 들이부어서 키워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결국 그 앞에 가뭄이 되게 심했잖아요. 가뭄이 심하다가 또 물폭탄이 생기니까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장마는 1년에 한두 차례뿐 기후위기발 N차 장마 시대. 우리 N장러 이야기하는데 또 장마도 N차 장마 시대예요. 우리 보통 이제 여름 되기 전에 6월 정도 돼서 이게 장마 기간이라고 한 달 정도 장마 기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올해 장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모내기를 할 때, 고구마를 같이 심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절기상 그게 맞대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그걸 수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그때 가뭄이 되게 심해가지고 고구마를 늦게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비가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그 기간이 있었거든요. 보통 때는 이제 그 기간이 되게 장마가 긴 기간이었는데, 어, 그런 이제 올해 제가 주변에 여기는 시골이니까 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계속 물어봐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N차 장마 시대에 이게 뭘 예고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오랫동안 농작물을 경작했던 이 공식이 무너진다라는 거. 그죠? 어, 이제는 공식이 깨져서 그 옛날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농사 지으신 분들이 그냥 어, 이거 하면 뭐 그 다음에 이거 심고 뭐 이런 공식들이 다 절기를 가지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절기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가 지금 대한민국 기후위기 이야기 이슈였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칼럼이 원래 세개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게 기사를 찾지를 못해서 일단 하나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름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계절, 이라고 해서, 어, 아니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칼럼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리포트 공유할 때는 제가 원하는 칼럼을 가지고, 여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올 여름에 대한 건데요. 기상이변 잦은 2022년 여름나기 단순하고 소박한 피서 그리워 자연에 대한 무관심은 큰 죄악이다. 맹렬한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도 무섭지만 호우도 두렵다. 기후가 언제부터 이처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최근에 본 사진 한 장이 내 머릿속에 남아 계속 맴돌았다. 인도인 기후활동가인 소남 왕축이 다람살라에 있는 달라이라마에게 라다크 빙하의 얼음을 건네는 사진이었다. 소남 왕축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사는 단순하게 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달라이라마는 녹아내리는 얼음을 봤다더니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상이변이 우리 목전에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제 환경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껏 겪지 못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올해 여름을 살면서 우리가 생명세계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봤으면 한다. 정현종 시인은 또 다른 시 급한 일에서 이렇게 썼다. 그 어떤 경우에나 이제는 꼭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 죽어가는 공기, 죽어가는 물, 죽어가는 흙 생각이야. 공기니 물이니 흙 따위엔 관심이 없다고? 그 무관심은 오늘날 아주 큰 죄야. 이 시에서처럼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닥친 급한 일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공기. 공기 없으면 우리가 몇 초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몇 시간을 견딜 수 있고 하루 이틀 견딜 수 있을까요? 흙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흙이 없다는 건 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공기, 죽어가는 물, 죽어가는 흙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급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31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늘